추천을 해주셨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엄마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나면 기분이 좋았다고 죽기 전에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다니며 모아오던 돈이랑 동생이 모아둔 돈 조금 해서 엄마 식당 하나를 차려드렸습니다. 빌라들이 많이 모여있는 원룸촌 뒷골목에 있는 가게였기에 장사가 잘 될까 의문이긴 했지만 원룸촌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신다며 적극적으로 그곳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엄마의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근처 대학교 및 타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고 이 도시를 대표하는 명물 포장마차 술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메뉴 중에 두루치기나 모듬전 등은 너무 유명해져서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촬영 문의가 오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가게를 돕게 되었네요. 그 무렵 엄마와 저는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돌려서 돈을 많이 벌거나 2호점을 내는 방법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버리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의 작은 가게만 가지고 운영하기엔 웨이팅 해주시는 손님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돕기로 한 김에 제가 2호점을 맡아 운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열심히 음식 솜씨를 익혔고 엄마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동네에 홀이 좀 더 큰 가게를 구했습니다. 2호점도 정말 잘 되었고 저희 가족은 바빴지만 행복했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포장마차인데 찾아주시는 손님분들의 나이대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연세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직장인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었죠. 마냥 감사하고 벅찬 시간들이었고 저희 가족은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꽤 만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아무리 많아봤자 25살 아래로 보이는 남자 무리가 왔고 그때 가게는 만석이었습니다. 1호점이 만석이라 2호점을 찾아왔는데 여기도 만석이라며 투덜거리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더니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꼭 먹어보자며 웨이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와 술을 먹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손님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떠들고 먹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제 기억에 남는 행동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나갈 때쯤에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자기를 기억 못하냐고 칭얼거리더군요. 자기가 얼마나 오래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 줄 아냐며 실장님, 실장님이라고 외쳤고 순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들어왔던 신입사원이었나 싶었지만 도무지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왔던 일행의 친구들이 너무 죄송하다며 이 친구가 취해서 실수하는 거라며 데리고 갔습니다. 제게 남은 그날의 기억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엄마랑 함께 가게를 해오며 수도 없이 이상한 손님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도 수많은 이상한 취객 중 한 명으로 기억하고 말았죠. 저희 식당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마침 엄마의 생일이 일요일이라 정말 오랜만에 임시 휴업일로 정하고 이틀 정도 엄마를 모시고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멀리는 못 갔고 근처 바다에 갔어요. 엄마를 모시고 하는 여행이 거의 처음이었고 또 가게 일을 이렇게 쉬는 것 또한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엄마와 동생과 함께 회도 먹고 소주도 먹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항상 남들에게 차려주기만 하다 이렇게 차림받아 먹으니 참 편하고 좋다는 실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저희는 회를 먹고 조금 아쉬운 마음에 근처 술집을 검색해 봤는데 근처에 유명한 와인바가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오랜만에 와인으로 기분을 내려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와인 같은 건 별로라며 소주가 최고라고 하셨지만 분위기 좋은 곳을 데려가니 엄마도 여자였는지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과일과 치즈와 함께 와인 반 병을 먹어갈 때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와인바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제 눈에 띈 한 직원이 있었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바로 예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껴안았던 사람이 와인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했기 때문에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두운 와인바에서 얼굴을 봐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이내 곧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와인바에서 보니까 더 젊어 보였죠. 이제 막 20이 된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히 믿을 만한 외모였고 그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랬던 건지 궁금함이 생겼어요. 하지만 먼저 아는 티를 내기엔 애매했기 때문에 한번 우연히 마주친 척이나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맨정신임이 분명했고 이번에도 제게 아는 척을 해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출벨을 눌렀고 다른 여직원이 저희 테이블로 오자 그 남자를 가리키며 저 직원을 좀 여기로 불러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몇 분 뒤 그 남자 직원이 저희 테이블 쪽으로 왔고 저희 엄마가 천연덕스럽게 아까 너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줘서 고마웠다며 팁을 주었고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와인을 추천해주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이번에도 저를 알아보고 놀란 건가 싶어서 저번 저희 가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게 그냥 주사가 아니었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쭈뼛거리면서 지금 일하는 중이라 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고 덩달아 저희 엄마도 너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계속 마시며 와인바가 마감할 때까지 엄마와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엄마는 너무 피곤해하셔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신다더니 저 몰래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셨습니다. 저도 전화를 통해 엄마가 숙소에 가신 것을 듣고 곧바로 뒤따라가려고 나서던 찰나 갑자기 그 남자 직원이 저에게 오더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30대 중후반 무렵 엄마 가게를 돕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 몇 달 전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었다고 하더군요. 대학생 시절 처음으로 인턴이 되었고 저희 회사에서 3개월 정도 근무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회사엔 항상 수많은 대학생 인턴들이 왔다가 갔고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인턴들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남자아이를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인턴으로 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서류 뭉치들을 떨어뜨렸고 그때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제가 그 서류 뭉치들 중 일부를 주워줬다고 했고 그 순간 제게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순간인데 갑자기 그렇게 말해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무엇보다 저와 나이 차이가 거의 15살이나 나는데 그런 연하남이 저를 보고 반했다니 기가 차고 황당할 노릇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마주쳤을 때 본인도 너무 놀랍고 반가웠는데 제가 너무 바빠 보여서 차마 그 말은 못 꺼냈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자기가 취해버려서 나중엔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인턴으로 들어와서 제게 반했던 그 남자아이와 제 가게에서 한 번,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일하는 와인바에서 2번 마주친 게 조금 신기한 우연 같기는 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동생이나 후배를 알게 된 마음으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와줄 순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질 조금의 감정도 있지 않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도 알겠다며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이 와인바는 방학이라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곳인데 여기 사장님이랑 친한 형동생 사이라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저희 가게에 놀러 오면 서비스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날은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의문의 남자아이의 정체를 밝히고 나니 마음이 너무 속 시원했고 다음날 엄마에게도 말해드렸습니다. 저희의 첫 휴가에 일어났던 신기한 해프닝 정도로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잊어갈 즈음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고 갑자기 저희 2호점 가게로 그때 그 남자아이와 그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남자 2명이 들어왔죠. 마침 웨이팅도 없을 때라 운 좋게 바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고 그 2분을 자리로 안내해드렸습니다. 3번째로 만나니 훨씬 더 반갑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먼저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인바를 운영하는 형이 바로 이 형이라면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데도 이야기가 잘 통해 어쩌다 형동생 하게 됐다고 말해줬고 저도 그렇게 눈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었고 그래서인지 둘은 신나하며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인턴 남자아이는 취해서 제게 인사도 없이 집에 가버렸고 그 와인바를 운영하신다는 형님분은 술이 꽤 강하신지 대리를 불러놓고 기다리는 중으로 보였습니다. 마침 가게가 마감하기 직전이라 그 테이블에 술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 보이길래 가서 맞은편에 제가 앉았습니다. 와인바를 차리게 되신 이유나 같이 술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연히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생각보다 저희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죠.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일이 재미없어서 때려치우고 예전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즐겨 마셨던 와인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결국 와인바를 차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인바도 그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붐빌 때 느껴지는 압박감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도 너무 잘 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눴고 저희 가게의 직원들이 먼저 퇴근했는데도 빈 가게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렀던 대리도 취소했고 다음날 와인바도 어차피 오후 늦게부터 연다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죠. 저희는 정말 이야기가 잘 통했고 어쩌면 그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 생겼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이야기가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감정이었고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20살 초반의 남자 덕분에 알게 된 지인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학생은 저를 좋아했다고는 했었지만 과거의 이야기였고 저도 그 감정에 대해선 딱 잘라 거절의 대답을 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군요. 어쨌든 그 인턴 학생으로 인해 알게 된 사람과 연인관계 그 직전까지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마음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인바 주인인 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과거 저를 좋아했던 동생이 중간에 껴있으니 미리 우리 관계에 대해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제가 직접 말하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대신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그 사람도 제 말 뜻을 알아듣고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배려와 예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 동생을 잊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생이 저희 가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저를 먼저 좋아한다고 했고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형을 소개시켜줬는데 어떻게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로 발전할 수가 있냐며 왜 자기 마음을 무시하냐고 너무나도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 동생이 마치 제가 바람이라도 핀 사람인 것처럼 여러 손님들 앞에서 민망한 상황을 연출시키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그 동생은 됐다며 제 제안을 뿌리치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형과 멀어졌으니 이젠 더 이상 상관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가게가 마치자마자 바로 운전해 와인바로 향했고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친한 동생이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는 줄은 몰랐다며 그냥 좋은 감정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다고 들었고 그 동생은 20살이고 저는 35살이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호점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엄마를 도와드리려 1호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나가진 않았고 한참 분빌 시간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1호점에 가보니 그 동생이랑 와인바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제게 다가왔고 오랜만에 회식을 하려고 왔다며 직원들이 너무 강력히 이곳을 원해 올 수밖에 없었고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20살 동생은 술에 취해 저에게 또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 그 형 몰래 만나자고 하면서 이중연애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저랑도 데이트하고 그 형이랑도 데이트하고 사적인 건 간섭을 안 할 테니 자기가 만나달라고 계속 애원하길래 그 말을 거절을 해야 했지만 제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 동생은 저를 자기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제가 와인바 사장이랑 데이트할 때는 연락을 알아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잠시 일탈을 즐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둘 다 정말 좋은 남자였기 때문에 둘 중 어느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네요. 그때부터 2명의 남자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두 명과 6개월 정도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나가던 중 갑작스럽게 와인바 사장이 반지를 꺼내면서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한창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사실 몸이 힘든 줄도 몰랐네요. 그래서 20살인 남자친구한테는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니 갑자기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날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물으니 말도 없이 뒤돌아서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그 어린 친구와 관계가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을 하니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와인바 사장과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작은 신혼집을 구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같이 꾸미며 알콩달콩 살다 남편과 저랑 휴대폰 요금을 결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증명서를 출력해보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민호라는 남자가 자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이재호인데 같은 호자 돌림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거잖아요. 저는 제 남편이 예전에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가게 마감을 하고 새벽에 집에 올 때까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기다리다 남편이 집에 오는 순간 가족관계 증명서를 눈앞에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거 내 아들인데 말을 못해서 미안해 라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결혼 전에 말을 해야지 왜 속였냐고 하니까 아들이 있다고 말하면 저를 놓칠 것 같아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럼 지금 그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전에 와인바에서 봤던 그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제가 이중연애를 하며 몰래 만났던 20살 남자친구가 제 남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했고 관계는 정리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관계인지라 저는 참 막막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했다간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할 게 뻔하니까요. 불행히도 결혼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미리 했던 터라 이 결혼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담담한 척 그렇냐고 아들이 있었다는 걸 미리 말 좀 해주지 하며 태연한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퇴 수습을 해야 했고 연락을 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와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와인바 사장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 안 했냐고 하니 자기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걸 말해버리면 우리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부자들끼리 어찌 그렇게 성격도 똑같은지. 제가 잘못한 일인 건 맞지만 이 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아빠한테 나랑 연애했던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난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 올린 지 3년이 지났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그 아들은 따로 나가서 자취를 하며 살고 있기에 얼굴 볼 일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부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이 죄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